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도 불교의 획을 긋는 분이 아쇼카 왕이에요. 그래서 아쇼카 왕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알렉산더 얘기를 좀 해야 돼요. 아쇼카 왕 아버지가 누구냐면 빈두사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가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. 찬드라굽타 들어보셨습니까? 이름도 뭔가 멋있지 않아요? 찬드라굽타 이름만 가지고도 뭔가 좀 한가닥 할 것 같은. 자, 인도를 깨우는 역사적 사건 중에 획을 긋는 사건이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이에요. 알렉산더의 동방원정.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마케도니아 왕이고 빌리포스 2세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. 근데 이 양반이 암살당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. 한 13년 동안 계속 전쟁만 하다가 33살인가? 3살인가? 그렇죠. 33살에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알렉산더 좀 놀랍지 않아요? 33살에 저렇게 큰 일을 이루는데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? 그치? 어떻게 보면 좀 슬프고 여기 알렉산더 2배도 있네. 알렉산더 더블이에요.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왕인데 이 양반이 동방원정을 쭉 가요.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그래서 페르시아를 깨고 그때 깰 때 이게 장창전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법입니다. 자기 아버지하고 둘이서 저 전법을 만들어요. 4m짜리 창 정도를 가지고 저를 딱 이런 식으로 진법을 짜요. 그렇게 해서 앞으로 쭉 밀고 가는 거예요. 앞에 방패 하나 들고 창을 쭉 세워가지고 고슴도치 같이 해서 밀고 가는 거예요.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24시 편의점에서 음료수 캔을 꺼내는 방식이에요. 앞에 사람이 활을 맞거나 이렇게 해서 죽어. 그러면 그 뒤에 캔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. 이렇게. 그렇게 해서 밀고 가는 거예요. 밀고 가는 거. 어떤 건지 아시겠죠? 네. 여러분이 상대방 군사 사령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얘네같이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애들을 어떻게 막을까요? 그래서 이 전법 하나로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밀고 가는데 아무도 못 막았다는 거예요. 아무도 못 막았다는 거예요. 페르시아에 페르세폴리스 유적이라고 아주 대단한 유적이 있어요. 이란에. 네. 그것도 한 방에. 그때 다리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 페르세폴리스 유적에는 방어시설이 없대요. 왕궁에 방어시설이 없대요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궁궐 이렇게 하잖아요. 궁은 예전에 그 윤은에 나오는 드라마에 궁이라고 있었는데 궁이라고 하는 게 왕 사는 곳을 궁이라고 하는 거고 궐은 그 궁을 수비하는 시설을 궐이라 그래요. 그래서 왕궁의 내 모퉁이에는 보호시설이 있어요.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그런데 이 페르세폴리스 유적에는 궐이 없어요.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누구도 거기까지 침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렇게 강한 게 페르시아예요. 그렇게 강한 게 페르시아.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.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.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고슴도치 전법에 막혀가지고 다리우스 황제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어요. 그리고 그게 엄청난 유적인데 지금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알렉산더가 그 당시 얘기를 보면 재밌어요. 그걸 앉았대. 그 왕자에 한번 앉았대. 앉고 나서 다 일어나서 나가면서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. 그때 타고 지금까지도 저게 복구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전법, 이게 장창전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. 이 뒤에 기병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쭉 밀고 가면 상대 보병들이 이렇게 진이 벌어지는 거예요. 홍해 갈라지듯이 이렇게 쭉 갈라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대오가 무너지면 그때 기병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. 그래서 말 타고 가면서 대부분 칼로다가 쳐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대부분 긁어요. 칼로 사람들을 긁고 갑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피해를 줘서 살상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합니다. 이걸로다가 다 한 거고 이게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서북인도까지 옵니다. 서북인도까지.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는 알렉산더 대왕은 죽었고 시리아의 왕 그 부장 중에 한 명이 이제 인도 서쪽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. 서북인도 쪽을. 그래서 이제 셀레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
쳐들어 내려와요. 인도 안쪽으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. 그걸 막은 사람이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인 찬드라굽타입니다. 이 찬드라굽타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막았는지 아세요? 뭘로 막았냐면 코끼리 부대로 막아요. 코끼리 부대.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찬드라굽타에게는 8,000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대요. 코끼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. 아까 그렇게 있는 데다가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. 이 코끼리 전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. 일렬로 코끼리를 쫙 세웁니다. 그리고 앞에다가 기본 갑옷을 입힙니다. 그리고 상하에다가 칼을 이렇게 박아줘요. 이렇게 묶어줘요. 양쪽에. 그리고 꼬리에다가 섭을 묶고 불을 붙여요. 꼬리 전체에 묶는 게 아니고 꼬리에 줄을 해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불집이 따라다니게.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동물들은 꼬리에 불 붙으면 인간은 이렇게 끄지만 동물은 뜁니다. 적진으로 들어갔을 때 창으로 한두 번 찌른다고 코끼리가 죽어요? 그리고 코끼리가 찔렀을 때 아픔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. 술을 먹여요. 독한 술을 먹여요. 그게 부처님을 시해할 때 제보달다가 술 먹인 코끼리를 풀어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전술에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진짜 저 코끼리의 심리까지 이용해요. 그렇게 해서 새끼 코끼리도 데리고 가서 안에다 풀어버려요. 새끼 코끼리를 풀어버리면 어미 코끼리는 물러서 하지 않는데 그거를 한두 마리를 쓰는 게 아니고요. 한 100마리 정도 쫙 해갖고 풀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죽을 때까지 그쪽에 가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. 그러면 저쪽이 진법이 다 무너져요. 아까 본 그 장창전법의 최대 문제점이 여기서 한번 노출됩니다. 그전에는 진 적이 없어서 노출된 적이 없어요. 그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몰랐어요. 너무너무 완벽한 전법인 줄 알았어. 그런데 코끼리가 들어와서 한번 굴르고 나니까 4m짜리 창으로는 사람을 찌를 수가 없대. 다이다이로 붙으니까. 1대1로 붙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아니, 그렇잖아. 자, 너 거기 좀 기다려봐. 내가 여기서 찌를 테니까 너 거기 좀 있어. 그래서 거리를 맞춰. 그 사람이 거리 맞춰주겠어요? 쓱 다가와서 칼로다가 이렇게 찔러버리면 이쪽 끝나는데 4m짜리 창으로 휘둘러서 잡겠어요? 뭐 하겠어요? 1대1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.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. 이때 찬드라굽타가 밖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었어요. 그러면 이쪽에서 대책이 없습니다. 코끼리 부대를 어떻게 할 거야? 인간으로 코끼리 부대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? 대책이 없는데 재미있는 건 찬드라굽타가 안 나갑니다. 왜 안 나갔을까요? 찬드라굽타한테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. 그게 인도 안해를 통일해야 돼. 안해 쪽에 힘 받았을 때 안해 쪽을 처리해야 돼. 밖에 나가서 힘 빼다가 잘못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안쪽으로 칼을 돌려요. 그리고 셀레우코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인도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 코끼리 부대를 깰 방법도 없고 이미 가지고 있는 땅도 엄청나게 넓어요. 굳이 욕심을 내면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게 이제 접점이 딱 맞은 거예요. 그래서 찬드라굽타는 칼을 안쪽으로 돌려서 마치 이제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계속 이제 땅을 넓혀갑니다. 그 기세로 알렉산더 군대를 막았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인도 내륙을 통일하기 시작해요. 그래서 통일에 거의 기틀을 다 다져놔요.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. 죽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왕이 특이한 왕이에요. 빈두사라라고 하는 왕입니다. 그게 아쇼카 왕의 아버지. 그래서 이 양반의 특징은 제국을 안정시키는 특징.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장수왕 같은 사람이에요. 제국을 쫙 안정시켜. 그리고 땅을 조금씩 넓혀가고 아버지처럼 막 정복군주는 아니고 쫙 안정시키는. 그리고 아주 특기할 만한 이력이 있어요. 아들이 101명이에요. 그건 뭐 엄청난 거거든. 근데 인도도 이제 남아선호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달마시안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업적이에요. 이 업적만 가지고도 대단합니다.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업적을 세웠어요. 그 중에 한 명이 아쇼카. 그 중에 한 명이 아쇼카.
그리고 아쇼카는 왕위 계승권자도 제대로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약간 천했었어요.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종모법이라 그래서 어머니가 천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머니 혈통을 따르죠. 그러니까 홍길동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그거 참 재밌다.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그렇게 억울한데 그 억울함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전국 동사무소하고 은행에서 우리가 전부 홍길동을 이렇게 한 번씩 그죠? 한이 풀어지잖아. 참 놀랍다니까. 이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도 또 일찍 죽어요. 그리고 예전에 왕위 계승권자는 딱 두 종류입니다. 두 종류. 한 사람은 장남 계열 쪽.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어느 정도 되면 아버지가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이미 자기 세력들이 쫙 있어요. 그러니까 조선으로 얘기하면 이방원가. 이해가 되죠? 네.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또 한 막강한 세력들이 누가 있냐면 나이는 어려. 아들이 나이는 어린데 엄마가 이뻐. 방석이과. 조선으로 얘기하면 방석이과. 이해가 됩니까? 이 두 집단이 언제나 왕위 계승권자들이에요. 그래서 그 당시 수시마라고 이제 자기 형이에요. 아쇼카 왕의 형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력한 후보예요. 그리고 아쇼카 왕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조조하고 장비를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. 그래서 머리 좋고 그 다음에 힘 좋고. 그래서 아버지가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놈이 왕자의 난 같은 거 일으키기 참 좋게 생겼대. 아버지가 진짜 영매요. 그렇게 해서 쟤는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들을 아쇼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.